김준호는 1996년 SBS 공채 5기 개그맨으로 데뷔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SBS 코미디 계보가 끊어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SBS 데뷔 시절 동기였던 심연섭이 김준호를 KBS 개그 콘서트로 끌어주게 되고 그는 심연섭과 달리 아예 기수까지 받아 KBS 개그맨 14기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김준호의 꿈은 코미디언보다 배우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데뷔 전 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김준호가 동국대학교에 실기시험을 보러 갔을 때 앞에 키 큰 애가 상장을 들고 현대 무용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지태였대요. 김준호는 그런 유지태를 보고 저건 뭐야 에이씨 하고 들어가 긴장된 상태로 시험을 받고 결국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다른 대학에 실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현대 무용복을 입고 서 있던 키 큰 애 또 유지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국대 연극영화과 95학번 동기가 된 두 사람은 함께 동거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월세 아끼려고 중고 TV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나 좀 살게 해줘. 대신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지, 그거지. 꿈 많던 그 시절 청년 김준호는 유지태와 함께 탤런트 시험도 봤을 정도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도 같이 키워나갔는데요. 시간이 지나 김준호는 코미디언의 길을, 유지태는 배우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지태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집행위원장으로 고군분투하는 김준호의 꿈을 응원하고자 개막식을 빛내주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배우로는 그가 유일한 인물로 참석하며 두 사람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었죠. 준호 형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때. 개그맨 코미디언 분들이 그 무대에 탁 섰을 때 그 행복감의 얼굴을 전 봤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네. 참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던 김준호가 개그맨들도 레드카펫을 밟는 멋진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코미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길에 과감한 도전을 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2013년 제1회 페스티벌을 주최해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 코미디 대축제를 넘어서 국내 방송 3사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코미디언들까지 함께 참가해 펼치는 아시아 최초의 코미디 페스티벌로 성장했으며 2022년 벌써 10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대선배 개그맨 전유성은 이를 두고 이 축제가 선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선배 입장에서는 부끄럽기도 하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준호는 개그 콘서트에 1회부터 시작해 가장 많은 출연을 한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출연한 코너만 70여 개가 될 정도로 꾸준하게 활동했으며 그 중에서는 꽤 유명한 코너와 유행어도 많았는데요. 집으로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무려 115회나 방송될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았으며 이 맨날 맛없는 거잖아. 그냥 쳐먹어! 어디서 나서 이거 샀어? 아니야. 머리 파마했어, 파마. 이거 무슨 파마야? 송영이로 파마, 송영이. 각기도는 과장을 조금 보태 2000년대 후반 이후 김준호를 잊게끔 만들어준 코너였으며 이건 잉크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잉크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꺾기도는 각기도를 계승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우리? 안녕하십니까 까투리 사냥을 나간 다람쥐 그건 다시나지 그런 건 다시나지 돈나 이 외에도 김준호는 여러 코너에서 재미난 분장과 표정 연기로 천상 코미디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널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유상무 상무에게 유상무 상무상을 수여 병사들이 굶고 있는데 내 이딴 걸 어찌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여기 술집이 아니라 우리 회사입니다. 여기가? 예, 회사야? 상쾌하잖아. 하지 말잖아. 민감하지 않냐? 김준호는 2013년 개그 콘서트와 인간의 조건의 활약을 바탕으로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고 저 대상 먹었습니다. 2014년에는 1박 2일에서의 활약이 최절정에 달하며 다시 한번 대상 수상이 유력했습니다. 비록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김준호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활약 덕분에 잠깐이었지만 1박 2일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어느 순간 할아버지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이외에도 김준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며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김준호는 2009년 도박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2013년 한 방송에 출연해 솔직한 고백을 했는데요. 자숙 기간을 가졌던 김준호는 개그 콘서트 씁쓸한 인생의 마지막 회에 출연하여 반성과 용서를 구하며 복귀를 했습니다. 잘해 임마. 사실 김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2014년 그와 소속사 공동대표였던 김모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갑자기 잠적했을 때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 연예인들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김준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2015년 폐업을 하게 되었죠. 김준호는 출연료 미지급분과 직원들의 월급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자비를 털어 일부 해결했다고 합니다. 홍윤아는 김준호를 닭발을 먹으러 갔다가 처음 봤다고 해요. 홍윤아는 닭발집에 있던 김준호에게 어렵게 다가가 SBS 개그맨들이에요 선배님 하고 인사를 했고 그때 누군지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셨는데 봉투를 꺼내서 야, 자 가서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끝까지 힘들어도 개그 포기하지 마. 그 당시 우차사 폐지로 힘들었던 후배들은 돈보다도 큰 힘을 준 그의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합니다. 박나래는 무명 시절 김준호가 한 행사에 자신과 김지민을 함께 데리고 가준 적이 있었다고 한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올라오는 길에 한 50만 원씩 주더라고. 왜냐면 우리 김준호 선배한테 들어온 행사였던 거야. 같이 한 후배들이 있는데 제 돈에서 나눠줄 테니까 후배들 같이 가면 안 돼? 홍인규는 집으로 코너를 할 당시 형편이 어려워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김준호는 네가 그래도 인지도가 있을 때 결혼식 협찬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이를 성사시켰는데요. 그런데 협찬 조건이 집으로가 방송되는 동안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고 결국 홍인규는 코너 때 하던 바가지 머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외에도 김준호와 관련된 미담은 넘쳐날 정도인데요. 그의 별명이 개그계의 아버지, 개버지인 것만 봐도 김준호가 후배들 사이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인지 잘 알 수 있죠. 형님 하여튼 힘내시고 오늘 우리 준호 형 대상 받아가지고 내년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한 형님은 참 영원한 내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김준호 선배님, 준호 형님, 저희가 함께합니다.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준호 선배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선배님 앞으로 힘내시고 이 상의 영광을 선배님께 돌리면서 더 힘내세요 선배님. 최근 개그계에 핑크빛 열애 소식이 전해졌죠. 이로써 과거 서로를 향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던 김준호와 김지민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김준호는 한 라디오에서 박나래와 장도연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 건물을 지어줬다. 좋은 후배고 지금 대세라고 했으나 김지민에게는 지민이는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사귀고 있는 사이를 암시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포착되었는데 2021년 1월에 방영되었던 미운 우리 새끼에서 댕댕아 평생을 함께하자 너의 반쪽이라고 쓰여 있었던 향초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이에 김준호는 후배 김지민이 수제 향초를 팔 때 구입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